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후보 키 중에서 특별히 선정된 키로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으며 후보 키의 성질을 갖는다. 즉,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며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키이다.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표현 시 속성 아래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정답이 기본 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시험장에서 당시에 기본 키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나 봅니다. 자, 한번 용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기본 키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뭐 다니고 있는 직장, 그 다음에 뭐 대학교, 그 다음 뭐 군대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환경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지금 치열한 경쟁 국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자, 일단 요즘 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거 있죠. 저출산 뭐 고령화로 뭐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보도 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유튜브 채널 보면은 뭐 EBS 막 방송국에서도 이런 거 막 내보내고, 뭐 SBS에서도 막 내보내고, 뭐 MBC에서도 내보내고, KBS에서도 내보내고, 뭐 하여튼 등등등. 굉장히 지금 그 언론 매체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기본 키 얘기하는데 이걸 꺼내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 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을 들으시면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기본 키를 설명하기에 앞서 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 꺼낸 거냐? 자, 연관이 있으니까 꺼낸 겁니다. 우리가 정보기관에서는 이건 잠깐 약간 옛날 추억 얘기로 좀 잠깐 되돌아가면, 과거 90년대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가장 우리 주변에 공무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동사무소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 지방 지역에는 뭐 읍사무소, 맞죠? 면사무소,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네, 근데 얘가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언제부턴가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저도 행정기관에 볼 일이 있어서 들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맞죠? 주민센터로 바뀌었다가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자, 이 사실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저기 어르신들한테는 동사무소 그러면 다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동사무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알아요. 근데 주민센터까지도 좀 알아들으시긴 할 거야. 근데 행정복지센터 그러면은 뭐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데? 이게 뭐하는 기관인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니까 사실은 원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 역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역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명칭을 각 지자체별로 기관명을 이런 식으로 바꿔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세대별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좀 기본 지식은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과거 역사를 둘러보면 제가 지금 이제 30대인데 30대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변천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당연히 전 경험했으니까 알지만, 같은 나이대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야, 진짜 이렇게 바뀌었어? 나 몰랐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 부족이죠. 관심 부족.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행정복지센터 기관에 이제 방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민원 처리를 하든지 간에 담당 공무원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뭔가요?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죠. 네, 주민등록증 가져오셨나요? 라고 항상 이 멘트를 날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네, 제가 좀 잘 알죠. 예, 저도 이제 복지 서비스를 많이 신청을 예전에 오프라인 그 대면 시절을 많이 겪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만, 예, 과거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무조건 이 행정복지센터, 일명 동사무소, 여길 무조건 가서 업무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얘가 필수입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딱 제시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그 행정민원 서비스가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는 구조로 가죠. 그럼 왜 담당 공무원이 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바로 요구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뭐 지금 현재로서 몇 명인지는 제가 통계를 뭐 검색해봐야 알 수 있지만, 예,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한국 전체 인구. 네, 통계 내보면 나오겠지. 여기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이래요, 지금. 네, 이만큼이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자, 5,155만 8,034명이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많은 인원 중에 담당 공무원이 지금 민원 서비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 네. 하려고 이제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이 많은 인구 중에 이 한 명이 누군지 공무원이 알아요? 맞죠? 이걸 누군지를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신원 확인. 그래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요구하죠.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은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신분증을 꺼내서 공무원한테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 번호가 적혀 있죠. 자, 얘가 바로 뭔 역할을 하느냐? 기본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본키. 네. 기본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주민등록번호가 기본키로 쓰일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5,155만 8,034명이라고 하는 이 인구는 모두 다 각기, 예, 저마다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죠. 맞죠? 분명히 이런 거죠. 네. 주민등록번호가 같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만약에 2명이 존재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돼요. 소송. 여러분들. 네. 당연한 얘기죠.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합니다. 큰일 나요,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대형 사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다 이 인원수만큼 한 명씩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뭐 등본 발급도 가능하고. 맞죠? 물론 요즘 ATM기를 쓰긴 합니다만, 등본 발급도 하고 또 뭐도 하나요? 뭐 저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뭐 가족관계 등록부인가?
뭐 발급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저 뭐도 합니까? 전입 신청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맞죠? 뭐 이사를 가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거기 이사 갔을 때 그 거주지 그 전입신고 신청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중앙정부기관에서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통계도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구 중에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경우, 저소득 가구 1인 가구가 굉장히 요즘 많아지고 있죠. 1인 가구 중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으로 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네, 뭐 이런 어떤 복지 서비스 같은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다 구별해내느냐? 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핵심 기본키로 쓰이게 되겠죠. 어디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너무 입에 와닿지가 않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이게 맞아. 동사무소 이게 맞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정보기관에서 명칭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명칭을 써야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이 바로 기본키라는 개념이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국가 단위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조금 규모를 줄여서 대학교에서도 이 기본키라고 하는 개념이 쓰입니다. 맞죠? 대학교라고 하는 곳, 학교 자체 내에서도 기본키는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번이 되겠죠. 학번. 학번. 얘가 기본키로 쓰일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인하대학교라고 할까요? 자, 인하대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300명의 대학생이 있다. 그런데 이 300명 개개인은 개인마다 고유한 학번을 가지고 있죠. 맞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이 학번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학번 한 명에, 학번 한 개에 두 명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대형사고죠. 대형사고. 이 학교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요. 이거 대형사고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복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얘가 바로 기본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또 그럼 몇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신사에서는 기본키가 되는 게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연락처가 되겠죠. 얘가 기본키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하나에 두 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 큰일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화번호 한 개에는 한 명의 가입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한 개에 한 명의 가입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여기도 대형사고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번 한 개, 한 명의 명단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1대1 매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제로 계속 자주 쓰여 왔었고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본키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본 키를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전공 서적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학번,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뭐 거주지,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학 유무, 뭐 어떤 이런 출석부 명단이라고 그냥 했을 때 어떤 출석부 명단이 했을 때 여기 학번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키가 되는 겁니다. 얘가 기본 키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명단을 정확히 얘가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라는 거를 어떤 신원 확인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본 키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본 키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저기 그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식이 계속 연일 뉴스 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출산율 뭐 기록이 내용 뭐 집계된 게 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 0.6명까지 뭐 내려갔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굉장히 힘든 빠른 속도로 소멸될 위기에 뭐 놓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죠. 이제 그 뉴스 보도 자료가 뜨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예시 들 수 있는 게 있겠네요. 자, 특히 국방부 예하, 군대에서 현재 군복무 중인 분들, 네, 이분들한테도 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군무원, 네. 그 다음에 장교, 부사관, 그 다음에 현역 병사 분들 다 해당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군대라고 하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본 키는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군번이죠. 네, 그렇죠. 군번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네. 얘가 뭐예요? 이게 기본 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 인식표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군번이 적혀 있죠. 인식표에. 예. 인식표. 그 뭔지 아시죠? 인식표. 에이씨,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을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군대 가야 되는 분들, 지금 자격증 준비하는 분 중에 군입대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군대 인식표가 이겁니다.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군번이나 원래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잠깐 좀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육군 뭐 공공 테크 이거 다시라고도 읽는데 보통 테크라고도 읽거든요. 군대 용어에선 테크라고 합니다. 테크 공공 테크 뭐 1460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군번이 바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 어디 부대 소속이고 뭐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 그렇게 써 있겠죠. 해병대면 해병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이랑 군번 이렇게 혈액형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식표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군대 문화에서는 이 기본 키가 바로 군번이 기본 키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실 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산업기사 포함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키라는 문제가 원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예전에 출제 개편 전에도 계속 꾸준히 등장을 해왔던 데이터베이스 그 분야 과목 용어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실제로 얘가 기본 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 다음 문제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